오늘은 좀 얘기를 하면서 브이로그를 찍고 싶었는데 독서실이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열람실이랑 좀 가까워서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에어컨? 네. 꺼달라고요? 네. 온도 조절 한 번만 하고 올게요. 친구 구경을 시켜줘요. 아, 네, 괜찮아요. 네. 친구가 시켜주려고요? 네. 네. L18인데 검사 18 이쪽이에요. 가요. 안 됐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찍어보세요. 됐다. 잘 가요. 잘 가요. 이제 짐도 다 싸고 나가기만 하면 돼요. 이제 진짜로 독서실과의 인연은 여기까지인지. 엄청 좋기도 한데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아요. 좋은 점은 이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1년 4개월을 하면서 평일 저녁 시간이 전혀 없었거든요. 앞으로는 평일 저녁이 있다는 거,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 일단 그냥 일을 안 한다는 게 좋아요. 근데 아쉬운 점은 너무 정이 들었다는 거. 그리고 인사하고 지냈던 친구들한테 인사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된 게 좀 아쉬워요. 사실 오늘 인사하려면 할 수는 있었지만 뭔가 부끄럽잖아요. 뭔가 언니 오늘 그만둬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인사를 했어요. 에휴, 시원섭섭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진짜 퇴근을 해야 돼가지고
독서실에 대한 썰들은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볼게요. 버거킹 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새벽에 끝나고 나면은 햄버거가 먹고 싶을 때 가끔 버거킹에 갔었거든요. 알바 끝나고. 이제 아르바이트 그만두면은 버거킹 드라이브스루 할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버거킹입니다. 네, 바사킹 두 조각이랑요. 하팅 그거요? 네, 바사킹 두 조각이랑 통모짜 주니어 세트요. 여보세요? 나 오늘 좀 마지막 일하는 날이라서 동영상 엄청 찍고 그러니까 좀 늦었거든? 그리고 지금 햄버거 사가지고 갈라. 갈게 있다. 영수증 버려드릴까요? 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새벽 일상도 한번 찍었었는데 그때도 버거킹에 왔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막 빛이 나는 것 같아서 되게 신기했는데, 댓글로 여기 이제 렌즈가 더러워서 그런 거라고 말씀해 주셔서 오늘 렌즈를 닦았거든요. 그랬더니 오늘 진짜 빛이 안 나네요. 음료 먼저요. 네. 그다음에 좋습니다. 우와,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친절하셔라. 세부적인 자리가 있기를. 예스. 짝. 안 예쁘게 잘라줬어. 이게 안 예쁘면 화가 난단 말이야. 조심해. 다 흘려가지고 애기가 먹기 전. 에이 진짜로? 오늘의 메뉴 통모짜 와퍼 세트랑 바사킹 2조각. 제가 혹시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까먹을까봐 메모장에 적어놨거든요. 그걸 좀 보면서 얘기해볼게요. 제가 또 프리미엄 독서실 영상으로 많은 분들이 또 구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더 독서실 아르바이트에 정이 갔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등록하러 오시는 회원님들이 구독자라고 말씀해주시는 분들도 많았고, 원래 다니고 있던 학생들도 동영상 봤다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 동영상 올리고 나서 되게 재밌었거든요, 삶이. 근데 어쨌든 그만두게 돼서 너무 아쉬워요. 조회수도 되게 많고 댓글들도 엄청 많이 달렸는데 제가 대부분 거의 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댓글에서 좀 싸우시더라고요. 이게 꿀알바냐 아니냐로 엄청 싸우시고 뭔가 마음이 안 좋아요. 그거 보면은. 많은 고민 끝에 그냥 방치를 해두고 있는데, 실제로 꿀알바냐 아니냐를 묻는다면 꿀알바 맞습니다. 꿀알바라는 거의 저의 기준은 제가 하는 노동의 강도에 비해 월급이 괜찮다 라면은 꿀알바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처음에 배울 때 일이 능숙하지 않으니까 일이 쉽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처리해야 되는 서류 문제라든지 등록, 환불 규정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쉽지는 않은데 좀 적응이 되고 일이 익숙해지면 그만큼 꿀알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한 알바몬 하거든요. 제가 음악 관련된, 전공 관련된 알바 빼고 알바한 거를 세보니까 11개를 해봤더라고요. 11가지 종류의 알바를. 제가 해본 11가지의 알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아르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꿀알바냐 아니냐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댓글에서. 그리고 월급에 대해서도 질문을 진짜 많이 주셨는데 이거는 제가 댓글을 못 달아드렸어요. 왜냐면 그 회사 입장이 어떨지 몰라가지고 독서실 업장에 피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기준을 모르겠어서 월급은 말씀은 안 드렸어요. 대신 이거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 최저시급 8,350원인가요?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됩니다. 8시부터 2시 반까지 6.5시간을 일을 했고 주 5일을 일을 하고 주휴수당을 받으면 주 6일 일한 거가 돼요. 그거를 한 달로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월급이 나옵니다. 어쨌든 최저시급도 안 주는 데도 많고 뭐 한 달에 20-30만 원 주고 자리 준다는 독서실도 많은데 프리미엄 독서실은 대부분 최저시급도 다 챙겨주고 주휴수당까지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만약에 아르바이트를 하신다면 프리미엄 독서실 아르바이트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조회수가 높아져 가니까 실명을 가려야 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의 댓글도 보고 그 댓글에서 또 이제 분란이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마음이 불편합니다. 또 제 채널 이름이 제 실명이기도 해서 이름은 그냥 가리지 않았어요. 근데 걱정해주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여기서 TMI로 제가 왜 그냥 실명으로 그대로 멋이 없게 했냐면 별명이 없거든요. 저는 28살 인생을 살면서 별명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정은경이니까 해서 정은경이라고 채널명을 짓게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좀 조회수가 처음에 막 올라갈 때는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퇴근할 때 혹시 누가 와가지고 염산 뿌리지 않을까? 이런 망상을 하면서 집에 가곤 했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고요. 독서실 영상이 홍보 영상이 아니냐, 홍보가 되니까 이거 독서실 이름도 가리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댓글도 있었는데 홍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유튜브에서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된 이유는 제 일상을 영화처럼 혹은 시트콤처럼 한번 담아보고 싶어서였어요. 아주 나중에 제 뭔가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나 이렇게 살았구나, 이럴 때도 있었지 이러면서 되게 예쁘게 추억하고 싶어서 이제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됐는데 제가 하고 있는 알바도 제 삶의 일부잖아요. 그리고 제가 되게 애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 알바였던 만큼 제가 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게 됐는데 홍보다 하시면 섭섭합니다.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별의별 댓글이 다 있지만 성희롱 댓글, 욕 이런 거는 제가 칼 삭제합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신경 쓰이는 댓글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지우지도 못하고 뭐라고 구구절절하게 변명하기도 좀 그렇고 참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 독서실 회원이었던 우리 학생이 저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는 댓글을 이렇게 고맙게도 달아줬어요. 이제 거기다가 대고 뭐 침이나 바르고 얘기해라, 뭐 댓글 내려라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이 달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 그 막, 뭔 일 있나요? 뭔 일 있나요? 이런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뭐 별 신경 안 썼는데 그게 계속 달리고 나서 보니까 제가 진짜 뭔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변명도 안 하고 있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제가 답글을 달긴 했어요. 뭔 일 없다고. 뭔 일 없습니다. 이런 애매하게 찝찝한 댓글들, 그런 건 좀 제가 앞으로는 답글을 달겠습니다. 저도 변명의 기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진짜 내가 무슨 뭐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은 독서실에서 있었던 썰? 이런 걸 좀 풀어볼까요? 처음에 이제 면접을 보러 왔을 때는 진짜 신세계였어요. 저 때는 프리미엄 독서실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 독서실을 처음 이제 알바 면접할 때 처음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깨끗하고 너무 깔끔하고 음료 같은 것도 다 배치되어 있고 그런 조용하고 되게 깔끔한 그 환경, 그게 진짜 신세계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되게 일하고 싶어서 면접을 되게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알바 면접은 거의 90% 통과를 하는 편인데 팁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면접을 볼 때 잘 웃고 눈을 똑바로 잘 쳐다보고 고개를 열심히 흔들어요. 이렇게. 그리고 되게 잘할 수 있다는 걸 어필하고 성실함을 어필하면 됩니다. 네, 네 이러면서. 그러면은 대부분 많이 뽑아주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독서실과의 인연을 맺게 됐고요. 그 뒤로 이제 친해지는 학생들이 이제 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또 프리미엄 독서실이라는 데서 데스크에서 처음 일을 해보니까 오는 사람마다 다 인사를 했거든요. 딱 오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속 이랬는데 너무 당황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회원님들은. 근데 계속 그래도 인사를 하다 보니까 친해지는 학생들이 생기더라고요. 지금은 대학도 가고 재수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귀엽고 정말. 어쨌든 학생들이 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되게 자극이 되고 대견하더라고요. 내 동생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닌데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 참 대견하다,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고3이었던 친구들이랑 친했다가 그 아이들이 이제 다 퇴실을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회원님들하고 인사를 거의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부담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시고 싶은데 제가 자꾸 인사를 하면은 그 독서실에 오는 순간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좀 눈치껏 나랑 인사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이러면은 저도 인사를 하고요. 좀 불편해하고 너무 부끄러워하는 것 같다 하면은 저도 이제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내적으로는 정말 다들 이제 속으로 누구 왔네? 누구 왔네? 이러면서 그러고 있었어요. 제가 나이는 좀 있지만 굉장히 소심하답니다. 저도 되게 부끄러움이 많고 낯도 가리고 이래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가와준 친구들, 먼저 인사해준 친구들, 젤리를 주고 막 이랬던 친구들 너무 고맙고 진짜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우리 지금 구독하고 있을 것 같은데 제 프리미엄 독서실 영상에다 댓글을 달았던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시집을 선물해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정말 예쁜 편지랑 같이 줬는데 그 마음이 너무 예뻤어요. 진짜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 친구한테 정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세상은 살만하구나. 아유, 오늘 뭔가 정들었던 독서실을 떠나려고 하니까 센치해지나 봐요. 뭔가 독서실 아르바이트를 하고 나서는 참 학생들이 좋더라고요. 그 나이 때 또 얼마나 고민이 많을까. 그 나이 때 또 얼마나 기대되는 것들이 많을까.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 나이 때 학생들에 대한 되게 애틋함이 있는 게 제가 그 나이 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좋은 기억도 많고 고민도 많고 그랬어서 그 나이 때 학생들을 보면 되게 마음이 많이 가더라고요. 또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딱 보면 보이잖아요. 열심히 하는 티가 나고 이제 방 점검하려고 이제 돌아다닐 때도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보여요. 열심히 하는 게. 그리고 책상이 달라요. 책상에 붙여놓는 메모라든지 정리해 놓은 거, 지우개가루 이런 거 보면 아, 이 친구 참 열심히 하는 친구구나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 학생들은 정말 책상을 쓸면서 늘 응원하게 돼요. 아, 열심히 했네 오늘도.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그 친구들도 이제 못 보겠군요. 열심히 하는 친구들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들이 꿈꾸는 대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원하는 대로 순간순간 선택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너무 새벽 감성에 젖어서 이제 편집할 때 엄청 오그라들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번 담아보도록 하죠. 너무 보고 싶을 거예요. 우리 독서실 친구들, 회원님들 모두 다 원하시는 바 이루시길 바랍니다. 잠옷을 입고 마무리하려니까 뻘쭘하네. 독서실 영상은 아마 여기까지인가요? 그럼 전 이제 씻고 잘게요. 즐거웠어요, 독서실.